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precipitation hardenin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출 강화죠. 그래서 precipitation hardening. 공정은 어떻게 되냐면 process in which small particles,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어떠한 파티클들, 석출상들 of a new phase precipitate. 그래서 새로운 상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형성하는 거죠? in matrix, 기지 조직 내에 형성한다라는 거고요. 역할은 뭡니까? which harden material, 강도를 높이고 경화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by forming impediments to dislocation motion. 그래서 어떤 impediment, 방해물들을 만들어서 이 소재의 강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되겠고, 방해물들은 바로 이 dislocation motion, 전이를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만드는 게 바로 precipitation hardening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Also known as age hardening. 그래서 이건 age hardening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age hardening은 열 처리를 통해서 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이 바로 age hardening이 되겠습니다. Because hardness often increases with time. 그래서 이 age hardening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다른 열 처리랑 다르게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는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강도가 향상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Even at room temperature. 이거는 상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거를 시효라고 하거든요. 이 aging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시효 경화라고 하고, 이 시효는 높은 온도에서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Requirements, 필요한 것들은 system must have an appreciable maximum solubility of one component in the other. 그래서 충분한 solubility, 그래서 그 고용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겠고, 우리가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SSSS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supersaturated, 충분히 거기에 있는 그런 고용된 solid solution, 고용되어 있는 굉장히 과포화된 solid solution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supersaturated, 과포화된 solid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한 a solubility limit that rapidly decreases in concentration of major. 그래서 이 고용도도 급격하게 어떤 상황에서 증가해야만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석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병사들이 뭐 산악 지형에 잘 매복해 있다가 적군이 오면은 딱 나타나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많은 원자들이 매복, 즉 솔리드 솔루션으로 다른 원자들 사이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석출될 때는 짠 하고 석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태도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상태도가 일단 X상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상, 알파상,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이상 영역,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되겠고, 이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리퀴드, 베타 플러스 리퀴드, 여기는 고상과 X상이 공존하는 이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만약에 여기서 같은 조건에서 C0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처음에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상이 다 공존하게 되겠고요. 온도를 충분히 여기서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일단은 이 리퀴더스까지는 리퀴더스는 여기고 솔리더스 이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퀴드가 아예 생기진 않은 거죠. 그래서 without melting, 녹진 않은 것이 되겠고요. to one phase at high temperature. 근데 여기에서는 알파상만 있죠. 베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유지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 고용되어 있는 과포화 고용체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이제 우리가 솔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solubility limit of B in alpha, 베타죠, 이 B가. 그래서 beyond this concentration, second phase beta will form. 그래서 이 솔버스,
이 밑으로 오게 되면 베타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에는 베타가 없어요. 그래서 베타는 알파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들어있는데 요 라인을 지나게 되는 순간 베타라는 게 석출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솔버스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T0라는 영역에서 오래 놔두게 되면은 과포화 고용체가 되고 이거를 온도를 내리게 되면은 이 라인 이후에 베타가 석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출 강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precipitation hardening is accomplished with two separate heat treatments.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출 강화는 이게 달성될 수 있다.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 다른 구분되는 열 처리에 의해서 달성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Step 1. 첫 번째는요. Solution heat treatment.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용을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heating composition C0 to T0 until all beta atoms dissolved into 그래서 이 dissolve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아톰들이 이 T0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dissolve 될 때까지 계속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베타 페이즈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페이즈, 알파 페이즈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 페이즈가 전부 다 고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를 T0에서 올려놓고, 뭐 여기서 1초, 2초 놔둬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여기에서 베타 페이즈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알파 페이즈만 존재하고 베타를 만들 수 있는 원자들은 알파상 내부로 다 고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이 온도에서 놔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알파상만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then the alloy is quenched. 그래서 캔칭했다라는 거는 빠르게 냉각했다는 거고요. rapidly cooled 같은 말이죠. 캔칭 어디까지 하느냐? to T1. 그래서 잘못 내렸죠. T1까지. 이까지 굉장히 C0라는 이 화학 조성에서 우리가 봤을 때 T0로 놔두고 충분히 놔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T1까지 냉각을 확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캔칭한 거죠. to T1 so as to prevent precipitation of any beta phase. 그래서 이까지 쫙 냉각시키면은 중간에 막 다른 이 베타상들이 막 계속 갑자기 꿈틀꿈틀 생겨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쭉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베타상이 석출되지 않습니다. 냉각을 갑자기 시키게 되면요. 베타상들이 석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칭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캔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들이 석출돼 버리면 나중에 그런 에이지 하든 효과를 잘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A metastable situation occurs.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metastable 상태, 준평형, 준안정상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갑자기 싹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조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는 안 나왔겠죠? 알파 프라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는 알파인데 알파 프라임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알파 프라임이 metastable phase죠. metastable situation occurs but diffusion rates are often too slow.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퀸칭했기 때문에 diffusion rate 이게 확산 속도는 often too slow,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At T1 to allow beta phase precipitation for long periods of time.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long periods of time.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보통 우리 자연시효라고도 이야기해서 상온에서 놔둬도 결국에는 석출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석출시키려면은 이 온도에서 다시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겠죠. Step 2로 가겠습니다. Precipitation heat treatmen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석출시키기 위한 열 처리를 해주겠다. Supersaturated solid.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포화 고용체죠. For example, has more beta in it that it should have.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베타 페이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것이 heated to T2.
그래서 이 T2까지 이제 여기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베타 페이즈가 석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온도를 올려줬으니까. 처음에는 이 온도를 확 내렸기 때문에 베타 페이즈 나오지 못하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메타스테이블 페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T2 정도 됐을 때 베타 페이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Heat to T2 where kinetics allow for controlled diffusion. 그래서 이거는 약간 controlled,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diffus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of beta to form beta phase.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원자들에서 실제로 베타 페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원래는 그냥 이 솔리드 솔루션으로 고용되어 있는 형태인데 석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orms finely divided beta phase finally allows cool to stop precipitation.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페이즈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이 석출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게 언제 종료가 되냐면은 더 이상 나는 석출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는 to stop precipitation 하려고 할 때는 다시 냉각을 시켜주면은 더 이상 석출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원래 T0라는 형태에서 이제 알파상이 슈퍼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데 이걸 확 냉각시키면 어차피 베타가 석출이 되지 않겠죠.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메타스테이블 페이즈가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서 T2 정도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베타 페이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런 내부의 사이에 뭐 옥타헤드랄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다른 원자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다가 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베타 페이즈라고 하는 게 석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precipitation hardening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그 그래프로 같이 보시면요. 시간과 TT 커브죠. 시간과 온도, temperature time 커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상태는 T1이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상온에서 시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 온도를 올려요. T0까지 온도를 올리면은 이거를 바로 우리가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Solution Heat Treatment. 용체화다. 고용된 어떤 바디다라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용체화 처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Solution Heat Treatment 한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퀸칭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퀸칭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퀸칭 안 하고 천천히 냉각시키면 중간에 계속 상들이 석출돼 버리죠. 만약에 퀸칭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슈퍼 세츄레이티드 상태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베타 상들이 이미 석출이 돼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베타를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이지 하드닝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조대한 상이 생기는 거는 강화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랬죠. 에이지 하드닝을 하는 이유는 이 미세한 석출상들을 나중에 형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형성이 되면 안 되고 완전히 과포화 고용체로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조금씩 이렇게 석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디퓨전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석출이 되면은 이 미세한 상들이 석출 강화 효과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퀸칭을 반드시 한 다음에 T2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precipitation heat treatment. 그래서 석출 강화를 석출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만 올려주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석출을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시 온도를 내려주면 석출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precipitation harde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recipitation hardening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알루미늄 소재에서 강도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우리가 그걸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로그 스케일이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ogarithm of aging time. 그래서 에이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로그 스케일로 1, 10, 100, 1000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rength or hardness. 그래서 이게 강도가 증가하는 또는 경도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상들이 조금씩 석출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이 조금씩 강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기니어랑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 두 개를 따서 GP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우리는 GP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GP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P존에서는 또 강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더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2000개에서 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알루미늄도 다른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세타 페이즈가 아니라 뭐 다른 페이즈, 베타나 에타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알루미늄 2000개에서는 세타라고 하는 최종 페이즈가 만들어지는데 Al2Cu죠. 그래서 Al 2개, 알루미늄 2개, 구리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세타 페이즈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간에 그 준안정상에 해당되는 세타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때가 가장 강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피크 에이징이라고 하죠. 피크 에이징, 최고로 강도가 높다. 근데 나는 강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조금은 연신율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에이징을 해주면 됩니다. 오버 에이징 하면은 아예 새로운 세타상이 석출되기 때문에 조대하죠. 이 세타상은 세타 프라임이나 세타 더블 프라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조대하기 때문에 강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 에이징 현상이다라고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모식도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여러분 보시면 잘 좋겠습니다.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솔벤트 알루미늄 아톰. 솔벤트는 용매죠, 용매. 용매 원자들이 이렇게 잘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그다음 용매는 이제 그 매질이 되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용매가 되겠고요. 솔루트 카파 아톰. 솔루트는 용질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녹아 있는 것들이 용질 솔루트 카파 아톰이 되겠습니다. 용질 원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얀색이 전부가 대부분인데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리드 솔루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파 원자들, 구리 원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캔칭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떤 그 Al2Cu와 같은 상들이 미리 생겨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캔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카파 상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세타 프라임, 세타 더블 프라임 이런 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냐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도화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화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장밖에 주어져 있지 않고 연필로 막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새로운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려놨던 거를 지워서 백지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백지 상태를 만들어야만 거기서 좋은 다른 그림들, 다른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백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카파 아톰들이, 구리 원자들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볼 것은요, GP1부터 보겠습니다. GP1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좀 약간 상황이 세타, 더블 프라임 정도까지 간 거고요. GP1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있는 원자들 있잖아요. 원자들이 카파 원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원자, 카파 원자겠죠. 카파 원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약간 어느 정도, 줄을 좀 서준 정도? 그다음 물론 여기에 알루미늄 원자도 좀 섞여 있어요. 좀 섞여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조금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처음 설명했던 게 맞는데 카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카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율이 1대1이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링 된 게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것들 알루미늄이겠죠. 안 그린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려지는 게 이게 처음에 한 줄 정도 나오는 거.
뭔가 규칙성 있는 게 한 줄 정도 나오는 게 GP1입니다. GP1. 거의 이거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이거 GP1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약간 단범위 어떤 그런 쇼트 레인지 오더링. 단범위로서 얘들이 오더링 하고 있다. 그냥 이제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 단범위 규칙이 있다. 라는 그 정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GP1 정도가 되겠고요. GP2 정도 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자면 한 요정 조금 더 두꺼워져야겠죠. 예를 들자면. 물론 한 줄에서 단순히 두 줄 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약간 벌키하게 조금 더 얘들이 더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거는 이제 GP2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약간 형태를 갖추죠. 그럼 GP2 정도 되는 것이 한 요 정도 되겠어요. 요 정도가 GP2 정도가 줄을 좀 맞춰주는 정도. 이 정도가 되겠고요. 더블 프라임이나 세타 프라임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게 더 물론 제가 지금 뭐 3개 그리고 여기도 3개 그려져 있어가지고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더 커지는 거죠. 조금 상들이. 지금은 이제 원자 뭐 3개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세타 더블 프라임 가려면 그래도 조금 더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습니다. 사이즈 커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GP존까지는 무조건 이 라인들이 무조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라인이 쭉쭉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정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고, 히읗을 이렇게 썼네. 정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coherent라고 합니다. coherent. 그래서 정합인 상태를 우리가 coherenc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oherent하다, coherenc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라인이 쭉쭉 다 맞다라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 라인이 다 정합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세타상을 보시면 이거는 세타상은 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늄 매트릭스인데 세타라는 건 Al2Cu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Al2Cu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상이니까 이 원자 구조가 다르겠죠. 원자 구조 다르니까 예를 들자면 알루미늄은 간격이 뭐 이런 정도 간격인데 촘촘한 간격인데 Al2Cu는 간격이 다르니까 이 라인들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합이 아닌 부정합인 상태입니다. 부정합. 그래서 라인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incoherent하다. 안 맞다. in 붙으면 이제 안 맞다라는 거죠. incoherent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incoherent 하다. 부정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더블 프라임이나 세타 프라임은 이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게 왜냐면 이게 라인들이, 이제는 좀 사이즈 커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알루미늄 있는 거랑 알루미늄 카파 있는 거랑 이 서로 간의 이 형태가 간격이 다르겠죠. 왜냐면은 알루미늄이라는 원자랑 그 다음에 구리라는 원자가 서로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삐뚤삐뚤하게 레티스 디스토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정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한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이죠, 반. 그러니까 세미 코히어런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정합 정도가 되겠죠. 세미 코히어런트. 그래서 요 단계들 정합 단계는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리드 솔루션, 그 다음에 GP1에서 GP2 정도까지는 정합에 가깝다 볼 수 있겠고요. 완전 부정합이 되는 거는 세타상이 석출되면, 그 다음에 세미 코헤런트 하면은 세타 더블 프라임에 세타 프라임. 그래서 이게 좀 커지긴 커졌는데 이게 라인들이 예를 들자면은 삐뚤빼뚤하겠죠. 삐뚤빼뚤. 왜냐면은 크기가 다르니까 삐뚤빼뚤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레티스 디스토션. 자,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요. 자, 강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타 더블 프라임이나 프라임일 때 제일 강도가 높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리드 솔루션이거나 아니면은
뭐 GP1이나 GP2 정도에 해당되면은 자, 우리가 디스로케이션들이 길을 가요. 뭐 길을 가는 거 여러분들 제가 그림 많이 그려드렸지만 길을 갈 때 얘들은 거칠 게 없잖아요. 쭉 가는 겁니다. 쭉쭉쭉 가니까 강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 세타상이 아예 석출이 돼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석출 강화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다가 자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뭐 오로한 루프 같은 걸 만들거나 이런 정도의 강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는 뭐냐면 이 레티스 디스토션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세미코헤런트한 경우가 훨씬 강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다가 어차피 이 디스로케이션들이 지나갈 때 이게 그림을 일단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볼까요? 가다가 가긴 가는데 엄청나게 여기에서는 느려져야 할 수밖에 없겠죠. 디스토션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뭐 추석 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들어간 겁니다. 국도로 들어갔는데 차선이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구불구불한 그러한 뭐 비포장도로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느린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디스로케이션의 무브먼트를 굉장히 저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이 석출되어 버린 것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디스로케이션들이 더 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더블 프라임이나 세타 프라임일 때 이런 식으로 이 레티스 디스토션 등이 발생해서 세미코헤런트한 상황일 때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열 처리로 따지면요, 이때 가장 높은 열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보통 T6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에이징 해가지고 세타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걸 T7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강도다라고 하면은 T6와 같이 피크 에이징 하는 경우가 좋겠고, 만약 나는 그렇지 않고 조금 뭐 인성이나 뭐 연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강도도 조금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확보해야겠다 하면은 T7으로 열 처리를 해서 세타를 좀 석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에이지 하드닝이 되겠고요. 시효 경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강화기구. 그래서 알루미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열 처리를 통해서 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요. Mechanisms of Particle Strengthening.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할 거는 이 다양한 하드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볼 거는요. 처음에 보겠습니다. Coherence Hardening. Coherent. 우리가 아까 Coherent하다, Incoherent하다, 정합이다, 부정합이다 배웠었죠. 아까 바로 여기서 바로 썼습니다. Coherence란 단어를 썼죠. 자, Coherent Hardening, Coherence Hardening.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 라인이 맞아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Differences in density between the particle and the matrix give rise to elastic stresses in the vicinity of the particle.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원래 있던 입자와 그 다음에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이 밀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파티클 주변에서 파티클 주변이죠. vicinity of 주변에서 탄성 응력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만큼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많이 놓여 있다가 좀 적게 놓여 있다가 또는 이제 아예 아까 본 것처럼 뭐 이게 크기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는 또 이 라인들이 안 맞아가지고 레티스 디스토션들이 생겨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코헤런시 하드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chemical hardening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하드닝이 되겠고요. creation of new surface, 새로운 면이 생긴다는 거죠. 언제 생기죠? When a particle is sheared. 그래서 이게 shearing이 발생하면, 잘리게 되면은 새로운 면이 생기는데 이때 increases the area of the interface boundary. 그래서 이거는 계면 영역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계면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고 which increases
the energy associated with the interface and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시키는 거는 이 표면에 이런 그 계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And hence 뭘 올려준다는 거죠. An additional force must be exerted on the dislocation to force it through the particle. 그래서 이렇게 이 새로운 면이 생기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냥 단순히 이 파티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잘리고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려면은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케미컬 하드닝이 되겠고요. 다음은 order hardening. 그래서 뭐 ordered, disordered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passage of a dislocation through an ordered particle. 그래서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는 이런 규칙성이 있는 규칙성이죠. ordered particle을 지나갈 때, 디스로케이션 지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Ni3Al 같은 게 이제 뭐 슈퍼얼로이죠. 니켈과 알루미늄이 섞인 굉장히 초합금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results in a disordered lattice.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조합이 만들어질 때 disordered lattice가 만들어지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ntiphase boundary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원래는 오더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을 때는 강화 효과가 없었는데 어떤 이러한 상드 또는 이제 어떤 그 결합이 생기면서 디스오더링이 생기면은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오더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건요, 스태킹 폴트 하드닝. 스태킹 폴트는 적층 결함, 여러분 잘 아시는 적층 결함이 되겠고요. difference in stacking fault energy. 그래서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서로 다른 between particle and matrix. 입자와 그다음 기지 조직 사이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다른 경우에 스태킹 폴트 하드닝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은 같은 것들이 알루미늄 내부에 있을 때 은이 알루미늄 내부에 있을 때는 이런 유동응력을 증가시켜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different separation of particle dislocations in two phases. 그래서 여기에서 different separation of partial dislocation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이들이 존재하게, 스태킹 폴트라는 게 부분 전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스태킹 폴트라고 하는 게 여기가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고 여기가 파셜 디스로케이션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킹 폴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셜 디스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태킹 폴트가 생기니까 여기서 또 디스로케이션 지나가려고 할 때 여기 스태킹 폴트 있네? 막히네? 하는 것들이 스태킹 폴트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modulus hardening. 그래서 이건 모듈러스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A large difference in elastic modulus. 그래서 이 탄성 계수가 굉장히 다른 경우, result in image forces when a dislocation in the matrix approaches a particle. 그래서 이 어떤 파티클들이랑 아니면 기지랑 뭐 어떤 이 일라스틱 탄성 계수 차이가 많이 클 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difference between silver particles and iron particles.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약간 뭐 비슷한 낮은 그 시어 모듈러스를 가지지만 만약에 비슷한 알루미늄이랑 비슷한 시어 모듈러스를 가지지만 알루미늄 안에서요. 실버는. 근데 아이언은 좀 더 높은 모듈러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실버 파티클과 아이언 파티클의 차이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하드닝이 바로 모듈러스 하드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하드닝, 파티클 스트렝스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파티클 하드닝들을 코헤런트, 인코헤런트, 코헤런시 하드닝, 그 다음 케미컬 하드닝, 오더 하드닝, 모듈러스 하드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배웠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에이지 하드닝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꼭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